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. 내가 너무 예민한 건지 아니면 저 사람이 나를 은근히 깎아내리고 있는 건지 말이다. 대놓고 욕을 먹으면 차라리 싸우기라도 할 텐데 이건 늘 안개 속을 걷는 기분이었다. 처음에는 그저 성격 차이려니 생각하며 넘겼다.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 한구석에 생기는 균열은 점점 커져만 갔다. 우리는 꽤 오래된 사이였다. 남들이 보기엔 아무 문제 없는 편안한 관계였을지도 모른다.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대화의 흐름이 미묘하게 비틀리기 시작했다. 내가 기쁜 일을 말하면 상대는 아주 짧은 축하 끝에 자신의 더 큰 성취를 얹었다. 내가 힘든 일을 털어놓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더 가혹한 타인의 사례를 들고 왔다. 내 감정이 설 자리는 어디에도 없었다. 함께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있을 때면 그 답답함은 극에 달했다. 내가 올린 질문이나 제안은 가끔 투명 인간 취급을 받곤 했다. 분명 읽음 표시의 숫자는 줄어드는데 돌아오는 건 다른 화제였다. 마치 내가 존재하지 않는 공간에 말을 거는 기분이 들었다. 그럴 때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곤 했다. 그 사람은 늘 그런 식이었다. 교묘하게 선을 타면서 나를 자극했다.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세상 둘도 없는 절친인 척 굴다가도 단둘이 있을 때면 싸늘한 공기를 내뿜었다. 그 이중적인 태도에 숨이 막힐 것 같았다. 내가 무언가 잘못한 게 있나 싶어 기억을 뒤져봐도 마땅한 이유가 떠오르지 않았다. 한 번은 용기를 내서 물어본 적이 있었다. 혹시 나한테 서운한 게 있느냐고 말이다. 돌아온 대답은 예상보다 더 허탈했다.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구느냐며 오히려 나를 피해 망상이 있는 사람처럼 몰아세웠다. 웃음기 섞인 그 목소리가 칼날처럼 가슴을 파고들었다. 그때 깨달았다. 이 사람은 나를 배려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말이다. 비슷한 상황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반복되었다. 친구 결혼식장에 모였을 때도 그랬다. 내가 입고 간 옷에 대해 칭찬하는 척하며 은근히 핏이 안 산다며 단점을 짚어냈다. 주변 사람들은 농담으로 넘겼지만 나는 웃을 수 없었다. 그 비릿한 웃음 뒤에 숨겨진 의도가 너무나도 투명하게 보였기 때문이다. 어느 날은 카페에 앉아 한참을 고민했다. 정말 내가 문제인 걸까 하는 의심이 들었다.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걸까? 아니면 내가 속이 좁은 걸까? 상대는 멀쩡히 잘 지내는데 나만 혼자 끙끙 앓고 있는 모습이 처량하게 느껴졌다. 하지만 그날 저녁 또다시 무시당하는 기분을 느꼈을 때 확신했다. 이건 내 잘못이 아니었다. 함께 여행을 갔을 때의 일이었다. 숙소를 정하고 일정을 짜는 과정에서 내 의견은 철저히 배제되었다. 내가 가고 싶다고 했던 곳은 멀다거나 별로라는 이유로 기각되었다. 정작 본인이 가고 싶어 하는 곳은 아무리 멀어도 가야만 했다. 운전대를 잡고 있는 내 옆에서 태평하게 잠을 자는 그 사람을 보며 우리 관계의 무게추가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있음을 실감했다. 돌아오는 길에 차 안은 정적만 가득했다. 상대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전혀 모르는 눈치였다. 오히려 피곤하다며 짜증을 낼 뿐이었다. 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. 무슨 말을 해도 벽에 대고 소리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. 그저 묵묵히 앞만 보며 운전을 했다. 고속도로의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스쳐 지나갈 때마다 내 마음속의 미련도 하나씩 꺼져갔다. 집에 돌아와 짐을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다.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게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싶었다. 익숙함이라는 이유로 나를 갉아먹는 사람을 곁에 두는 건 스스로에게 죄를 짓는 일이나 다름없었다. 하지만 전화를 걸어 절교 선언을 할 용기는 나지 않았다.
비겁하게 들리겠지만 나는 그냥 조용히 멀어지기로 했다. 그 후로 나는 서서히 답장을 늦췄다. 단체 대화방에서도 예전처럼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다. 처음에는 왜 그러느냐며 연락이 오기도 했다.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대화를 피했다. 상대는 곧 흥미를 잃은 듯 보였다. 나 말고도 본인의 감정 쓰레기통으로 쓸 사람은 주변에 많았을 테니까. 한 달쯤 지났을까? 우연히 다른 친구를 통해 그 사람의 소식을 들었다. 여전히 누군가와 기싸움을 하고 누군가를 험담하며 지내고 있다고 했다. 그 이야기를 듣는데 화가 나기보다는 안도감이 들었다. 이제 더 이상 그 소용돌이 속에 내가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평온하게 느껴졌다.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비로소 알게 된 것들이 있다. 내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, 어떤 영화를 볼 때 행복한지 같은 사소한 것들 말이다. 그동안 누군가의 비위를 맞추느라 잊고 지냈던 내 모습들이 하나둘 돌아오기 시작했다. 마음의 소음이 줄어드니 일상의 풍경이 훨씬 선명해졌다. 물론 가끔은 쓸쓸한 기분이 들 때도 있다. 오랫동안 공유했던 추억들이 아예 없던 일이 될 수는 없으니까. 하지만 그 추억들조차 빛이 바랜 사진처럼 흐릿해져 가고 있었다. 상처받았던 기억들도 조금씩 무뎌졌다. 이제는 그 사람의 이름을 들어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지 않는다. 결국 인간관계라는 건 참 묘한 것이다. 억지로 붙잡으려 할수록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알 같다.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누구도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평범한 진리를 이제야 조금 알 것 같다. 누군가를 미워하는데 에너지를 쓰는 대신 나를 돌보는데 그 에너지를 쓰기로 했다. 지금도 누군가는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지 모른다. 나를 은근히 깎아내리는 사람, 대화하면 기운이 빠지는 사람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을지도 모른다. 그들에게 말해주고 싶다. 당신이 예민한 게 아니라 그 관계가 독이었을 뿐이라고. 잠시 멈춰서서 숨을 골라도 괜찮다고 말이다.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다. 오늘 하루도 평온하게 마무리할 수 있음에 감사한다.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저녁 식사가 이렇게 달콤할 줄은 몰랐다. 냉장고에 넣어둔 시원한 물 한 잔을 마시며 생각한다.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나 자신에게 친절한 하루를 보내야겠다고. 우리는 모두 사랑받고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. 그걸 부정하는 사람에게 굳이 내 소중한 시간을 내어줄 필요는 없다. 관계의 끝은 비극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다는 걸 나는 이제 안다. 내일은 오랜만에 연락이 끊겼던 다른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한다. 계산 없이 웃을 수 있는 그런 평범한 대화가 그리운 밤이다.